이제 회계사 분들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은 회계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겹치는 업무도 있고, 이제 세무사님이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 이제 이 시험이 쉽다, 이 시험이 어렵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네, 많이 묻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거래처에서는 세무사님 안 그러고 회계사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과목이 많이 겹칩니다. 회계학하고 세법.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회계사 분들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들은 회계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회계사님들이 등록을 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업무는 분류되어 있고,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계사님들은 세무사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러면 반대로 세무사님들은 회계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 없는 업무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라는 거는 일정 규모 되는 뭐 법인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이제 감사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게 회계사입니다. 그게 이제 회계사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좀 규모가 큰 관련해서 이제 회계 감사를 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거기에 관련된 세금 신고를 주업으로 하는 게 세무사님, 그 다음에 규모로 보면은 조금 영세하신 개인 사업자님들,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회계사님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개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회계 감사 업무를 주로 하시는 업무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겹치는 업무도 있고, 이제 세무사님이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차이 나는 게 외부 감사에 관한 업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회계사님 수업 시험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과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세법에 대한 난이도는 세무사가 당연히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회계사, 그럼 회계 쪽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 과목 관련해서 그분들의 난이도가 더 있고요. 과목도 더 많고, 세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세무사니까 세법에 관련된 거는 세무사들이 많고, 과목은 이제 감사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과목들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는 회계사님들이 많고요. 그 시험 난이도는 과목에 따라가 틀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은 세무사님들이 조금 더 많은 거고, 이제 회계학 관련돼서는 회계사님들이 과목 난이도는 더 높고, 이제 이 시험이 쉽다, 이 시험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경쟁률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쟁률 자체는 뭐 회계사님들이 높을 때도 있고 세무사님들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세무사님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에 회계사님들은 이제 그 시험 제도가 저희랑 좀 틀립니다. 일단 학점을 이수를 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미국 AICPA 좀 제도를 따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무사님들은 1, 2차 시험을 쳐야 되지만 그분들은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에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도 회계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세무사님들은 그보다 조금 적은데 또 국세 공무원들하고의 또 경쟁 부분도 있어서 시험은 어디가 더 어렵다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MZ 시대, AI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자격사든 뭐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 업력별로 이제 다 인공지능이 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세무사 업무가 기장하는 업무와 뭐 조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판단한 업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히려 회계사님들보다는 저희가 좀 낫지 않겠나.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세무사 업무 자체가 일단 기장 업무입니다. 기장 업무는 있는 자료를 갖고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그 포지션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제 사실 판단할 때는 그 세법 자체가 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고 판례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격사든 똑같겠고 세무사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다른 쪽으로 업무를 당연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여타 자격사들보다는 세무사는 조금 대체될 확률이 조금 더 적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거래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예를 들면 이제 1월 달부터 7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한도 시는 기본인 것 같고요. 그는 이제 뭐 거래처별로 그 세무사 사무실별로 틀립니다. 뭐 거래처가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늦게 야근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1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근데 그 신고 데이터가 전산에서 열려지는 게 보통 1월 10일 날 열려집니다. 그러면 1월 10일부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래처가 많은 데는 그 짧은 15일 시간 안에 모든 신고를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조금 근무 시간은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5월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해당 사무실별로 편차는 있지만 보통 야근은 많이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바쁜 시즌 빼고 보통은 하루의 업무가 일과는 뭐 사무실별로 틀리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뭐 유연근무제를 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1시간 늦게 뭐 출근을 하든 1시간 퇴근을 하든 뭐 그렇게 저희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이제 조금 신고가 없기 때문에 본인 시간들이 있어서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교육을 한다든지 본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대로 좀 하반기 때는 시간을 대충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있는 자료 갖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신고를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어느 특정한 해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장사가 잘 됐든지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는 세금을 100만 원에다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면 어떻게든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반발감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득시키는 부분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매출이 많이 뛰었는데 세금이 부담이 확 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설득시킬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신고 기간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로사항은 자료 협조가 조금은 늦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 기간이 25일이고 뭐 31일인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그 신고할 때 약간 좀 부실하게 신고가 들어갈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